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아우디의 기함이죠. 아우디 신형 AA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A8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아우디 A8L 55 TFSI 모델인데요. 이 롱휠 베이스 버전입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 버전의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는 롱휠 베이스 모델이 먼저 좀 출시가 됐고요. 향후는 또 어떤 모델들이 좀 출시가 될지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국내에는 롱휠 베이스 모델만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차량의 길이가 상당히 휠 베이스가 일단 길기 때문에 공간적인 좀 이익을 보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 자체는 최신 그 아우디의 디자인이 많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표적인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에 이제 아우디가 싱글 프레임 그릴을 처음 적용을 하면서 많은 제조사들이 이렇게 큰 크기의 라디에이터 그릴, 또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를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에는 이 발레오제의 레이저 스캐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하단에도 여러 가지 센서가 있고요. 또 차량에 전체적으로 이 23개의 센서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수준의 이 자율주행도 실용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레벨 3 기준 같은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상 이제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규제가 좀 정해지고 주행이 가능해진다면 이러한 센서들을 활용해서 레벨 3 수준의 주행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이제 앞쪽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이 헤드램프의 각도를 좀 바꿔서 조사 각도를 바꿔서 앞차의 시야를 좀 방해하지 않게 주행할 수도 있고, 또 앞에 또 차량이 앞쪽에 주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더 밝은 조사 각도 그리고 밝기를 제공해주는 그다음 헤드램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른 제조사들보다 더 일찍 이 조명 관련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이 차량의 조명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신경을 써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경쟁차종과 좀 차별화되는 아우디의 헤드램프의 기능이자 또 야간에 봤을 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밝게 빛나는 헤드램프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디자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관상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플래그십 모델들이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아우디 AA 역시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좀 가장 큰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좀 날카로운 라인들을 살리면서 나름의 치밀하고 좀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요소들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 20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 하우스, 휠 아치의 가장 윗부분을 보면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디자인 특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다 닫지 않아도 살짝만 닫아도 문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끝까지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측면 라인 같은 경우에 이 1열과 2열 윈드 글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크롬 라인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인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 크롬 라인과 하단의 크롬 라인, 그리고 차량의 이 사이드 미러와 이 도어 위쪽을 가로지르는 이 상단의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 차가 낮게 깔려 있는 듯한 느낌, 그러한 느낌을 주는 이러한 라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 자체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좀 잘 이렇게 찝혀져 있듯이 아주 날카롭게 찝혀져 있는 이런 라인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 살짝 이제 햇빛이 비치면서 이 하단에 생기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 라인 자체의 색깔이 조금 더
굵게 표시가 되고 더 강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러한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프레싱 라인을 아주 날카롭게 뽑는 부분이 바로 아우디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측면에서 봤던 굉장히 좀 안정적인 라인이 이 후면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 윈드글라스를 둘러싼 이 크롬 라인, 그리고 하부에 있는 크롬 라인이 있었다면 이 후면에서는 이 두 개의 리어 램프를 잇는 이 크롬 라인과 하단에 그 배기구, 양쪽 배기구를 잇는 이 크롬 라인,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 후면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바로 이 지금 비상등을 켜 있는 상태인데요. 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듯한 이 방향지시등, 그리고 비상등 이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에서 만든 이 OLED가 적용된 그러한 이 램프들이 적용되면서요, 굉장히 좀 야간에 봤을 때 그 시인성이 좋고 깔끔한 이미지를 만드는 이 리어 램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으로는 이 배기구, 흡사 이 배기구와 같은 부분이 있지만 이 실제로 좀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디자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이제 숨겨져 있는 4개의 배기구가 양쪽에 2개씩 이렇게 위치해 있는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전동식 게이트가 뭐 당연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적정 공간 자체는 한 505리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뭐 여유롭고 넉넉한 이 적정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골프백 같은 경우에도 한 2개 정도가 넉넉하게 들어가고 남은 공간에 또 다른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휠 부분이 뭐 튀어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넓은 적재 공간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적재 공간 하단에는 타이어 수리 킷이 들어있는 이러한 공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A8의 한번 디자인,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른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소재 면에 있어서나 뭐 분위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금 연출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에요, 이 A8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지털화된 첨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다른 경쟁 모델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크롬 소재라든지 아니면 피아노 블랙 색상의 유광의 피아노 블랙 소재들을 좀 활용하면서 굉장히 좀 첨단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디자인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아우디 버추얼 콕핏이라고 하는 이 최신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을 좀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CES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좀 아우디의 부스를 좀 보면서 아우디가 앞으로 이 차량 내부에서 어떤 것을 좀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라든지 구성을 좀 선보일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화된 최신의 그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브랜드의 방향성, 실내 디자인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이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제 다른 뭐 미디어 업체라든지 IT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좀 제공을 하려는 노력들을 CES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그 예로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차량 내에서 뭐 게임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을 뭐 앞으로 좀 먼 미래에는 이 차량 전면이나 이 측면까지 뭐 화면에 투사를 해서 보여주는 방식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좀 차량 내부에서 뭐 동승한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기능들을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우디 A8 역시 그 아우디 브랜드의 기함답게 정말 그 첨단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모든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이 전면 센서 콘솔 위쪽에는 2개의 디지털 화면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요,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이제 뷰 버튼이 있습니다.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속도계와 RPM 게이지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이 가운데 부분에서 보여주게 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흡사 이 F1 머신들의 손잡이처럼 손잡이와 같은 이런 형태의 뭐 디자인 요소들도 좀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 뒤쪽으로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기능,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거리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 위쪽에는 이제 방향 지시등 버튼과 함께 이 버튼을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터치 방식이긴 한데요. 조금 차이점이라면 바로 살짝 조금 압력을 가해야지 눌리는 이 감압식 센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살짝 누르는 경우에 이 화면상에서 이 햅틱 반응이 오면서 운전자에게 이 버튼이 눌렸다는 것을 좀 물리적인 감각을 좀 전해주는 이런 독특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인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보다 운전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확실히 어떤 기능을 이제 눌렀다는 것을 이 손가락 끝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이 아우디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이 지도가 지원이 되고요. 상당히 깔끔한 형태의 이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메뉴로 가보면요, 이거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그러니까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겠죠. 효율, 뭐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각각의 모드를 이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과 뭐 세 가지 모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서스펜션, 그다음에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차고를 올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량의 전고를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량의 계기판상에 운전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하면은 더 연료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팁을 이제 계기판에 표시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트 같은 경우에 이 어깨 부분과 그 다음에 허리 부분, 그 다음에 허벅지를 지지하는 부분, 그리고 허벅지 앞쪽을 지지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지금 보시는 부분이 마사지 시트 기능인데요. 웨이브, 원형, 스트레치, 이완, 뭐 어깨, 상당히 좀 다양한 이 모드가 지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도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킨 상태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시트에서 이 마사지 기능이 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트의 통풍 같은 경우에도 이 시트 통풍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시트 관련 메뉴들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모니터 하단에 보면 공조장치 메뉴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상당히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별도로 나와 있는 메뉴에는 이 공기 정화 기능, 스티어링 열선 기능, 그리고 2열에 있는 공조장치를 1열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외부 등이 작동되는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메뉴도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실내등 같은 경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원이 됩니다. 차량이 이제 좀 어두운 경우에 차량의 곳곳에 룸미러 위쪽, 그 다음에 B필러 위쪽 같은 경우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뭐 흰색부터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다양한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대로 한번 메뉴를 살펴보면 이러한 운전자 시스템들이 지금 A8에는 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앞차와의 거리 경고라든지 주변의 보행자를 인식하는 기능, 또 측면 사각지대에서 차량이 오는 경우 그것을 인식하는 기능, 이 사거리에서 우측이나 왼쪽에서 이제 가로지르는 차량을 인식을 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차량이 오는 경우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이러한 교차로 보조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하차 경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2열이나 1열에서 차량이 내릴 때 문을 여는 경우 이 측면에서 뭐 다가오는 보행자나 뭐 자전거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경고하는 기능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요. 설정 및 장비에는 뭐 여러 가지 차량의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메뉴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아우디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유장치가 따로 이제 디스플레이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높이는 경우에도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릴 수도 있고 또 올릴 수도 있고요. 온도를 직접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온도를
높이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열선과 통풍 같은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풍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풍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에 있는 선바이저를 올리는 기능도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상단의 디스플레이 창을 끄는 기능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실내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손때를 많이 탄다고 할까요? 지문이 잘 묻어나는 이 디스플레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창을 완전히 끄고 이제 모니터를 닦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창 위쪽으로는 이제 송풍구가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송풍구도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이제 송풍구가 시동을 걸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송풍구가 자동으로 열리는 이러한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행 중에 이 송풍구를 열고 닫는 기능 역시 이제 터치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서 또는 당겨서 이렇게 완전히 이 송풍구를 닫거나 열 수가 있는 기능을 이 터치 방식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창 하단에 있는 기어 노브 역시 손에 잘 잡히는 이러한 형태의 기어 노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뭐 엔진 스타트 버튼, 그다음 볼륨 버튼 정도가 이제 물리적인 버튼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뭐 컵홀더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컵을 고정해 줄 수 있는 날개 부분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는 시거잭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크기의 이 스마트폰까지 이제 충전이 가능한 좀 넉넉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암레스트 하단에는 USB 포트 2개와 함께 SD카드 슬롯, 그 다음에 심카드를 꽂을 수 있는 이 슬롯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전자석에서 이제 마사지 기능을 좀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사지 기능 자체가 그렇게 뭐 강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설정을 통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마사지 기능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한번